드디어 갭투자 시장이 열린 거 아니냐. 갭투자 시장이 열렸어요. 전세 끼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조정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세입자가 안녕하세요, 소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 확정이 됐죠. 하지만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호제로 지금 전세 낀 물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또 거래를 할 때는 구청 주택과에 토호제를 신청을 해서 약 3주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토호제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5월 9일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한테 그럼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라 해서 오늘 드디어 보완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방송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 거의 대부분 들어갔고요. 추가되는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그래서 당초 5월 9일까지 매도를 해야 됐던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대상 지역, 이게 작년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곳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잔금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한다. 그러니까 5월 9일날 계약은 하지만 잔금은 11월 9일까지 6개월을 길게 연장을 해준다. 일정상 촉박한 것을 좀 배려해 준 거죠. 그래서 시간을 6개월 정도면 계약만 5월 9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좀 넉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 언제까지? 2년까지. 그래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 보겠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즉 강남 3가구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해서 잔금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중과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그러니까 11월 9일이 되겠죠. 9월 9일, 11월 9일 이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나눠지는 거죠. 기존 조정 지역이냐 아니면 신규로 작년 11호 대책에서 지정된 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세 번째, 임대 중인 주택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전세 월세 껴있는 집인데 11월 9일 이후에 세입자가 만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은 팔지 못하죠. 지금 토호제 지역이니까. 그런 물건은 정부에서 팔라고 했는데 나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럼 나 팔고 싶어도 못 파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만기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예해 준다. 그럼 그걸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2년. 그럼 그 기준일이 언제냐 했을 때 발표일 이후 2년인데 그 발표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기준으로 2년 뒤니까 28년도 2월 11일까지 딱 2년 동안, 여기가 최대 한도다. 그 전에는 입주를 해서 전입을 하고 여기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다주택자 물건 중에서 전세가 많이 남아있는 물건이 아무래도 시중에서는 좀 선호하는 물건이 되겠죠. 2년까지 시간을 주니까 전세 낀 물건도 사라.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은 안 되겠죠, 당연히. 집주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2월 12일 날 계약을 했어도 28년도, 2년 뒤인 28년도 2월 11일까지는 거기에 실거주를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게 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갭투자, 완벽한 갭투자는 아니더라도 계속 전세로 돌릴 수도 없고 그걸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조건이 또 하나 붙었는데요.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현행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에 전입을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기되고 한 달 정도를 더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을 하셔라. 거기까지는 유예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 규제 대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6개월 내였는데 그게 기존 세입자 종료
종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더 플러스를 해서 이사하고 그리고 전입을 하셔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죠. 다주택자 물건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만 한정해서 해당되는 거고, 이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간 날 및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매수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이 제도 보완을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총괄해서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 2월 내에 공표하고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밑에 보면 이제 담당 부서 양도세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토제 내용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융에 관한 거는 대출 쪽이겠죠. 그거는 금융위원회 쪽에 담당자들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정 이 내용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하는데 이게 전화가 불통이 날 거다. 좀 내용이 복잡해요. 오늘 저도 발표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복잡하니까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용어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하나하나 본인이 방송을 보면서 차근차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매일 매주 발표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계속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자주 나올 만한 질문들을 정부에서 같이 발표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서를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으로 인정해 주는지 그 질문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안 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결론은 5월 9일까지 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정확하게 10%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먼저 그게 약 지금 3주 걸리는데 막판에 몰리면 이게 3주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넉넉 잡고 4월 9일 정도에는 받아 놓으셔라. 그게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게 중첩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나머지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 여기는 6개월을 유예를 해주는데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만약에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안 남은 거예요. 11월 9일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이 걸리는 건지, 답변은 무주택자로 제한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세입자가 2달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달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촉박한 물건은 무주택자들로 제한을 매수자를 걸어놓으면 팔리기가 쉽지가 않잖냐, 5월 9일까지. 그럼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그런 물건들은 유주택자도 매수를 해도 된다,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도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6개월 미만이 남은 물건들은 그러면 유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유주택자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정확한 내용은 또 보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외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발표됐으니까 유주택자도 가능한 거죠. 너무 촉박하니까 한정 짓지 않고 매수자는 다양하게 놔두겠다 하는 거니까 갈아타기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심증이 듭니다. 체크는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발표된 게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주택자가 가능하다. (7번)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요.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토지 약정서 허가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를 하고 싶다면 역산을 해보시죠. 5월 달에 지금 어린이날도 있고 휴일이 있단 말이에요. 넉넉 잡고 한 달이니까 5월 9일 날까지 본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정서는 한 달 전인
4월 9일에 약정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정서 기준으로 이게 무주택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주택자로 갈아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집을 지금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매도를 해서 소유권을 없애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빨리 매도를 하고 4월 9일까지 무주택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 작업은 하고 계시면서요. 매도 작업도 하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2월 그럼 다 가죠. 지금 한 2달 남짓 남은 시간 동안 본인 집을 팔고 무주택자를 만들고 그리고 매수 작업까지 다 한 와중에 4월 9일날 내가 매수하기로 작정한 집의 약정서를 구청 주택과에 토지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급박하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5월 9일날 계약만 하면 되면은 여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 시간이 촉박합니다. 2달 동안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특히 갈아타기 할 분들은 지금 한 2달 남짓 동안 무주택을 만들어서 매수 작업까지 다 해서 4월 9일이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에요. 또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8번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간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건가요? 했을 때 안 됩니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거는 혜택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보완 대책이니까 다주택자 물건들을 시중에 나오기 위한 거지 1주택자 너희들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갈아타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하면은 시장이 가격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 물건을 무주택자한테 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제도나 혜택이나 보완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1주택자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안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요 제도의 시행 목적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 매도인이 해당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수자도 지금 구분을 해놨고 매도자도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그냥 토지를 풀면 될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근데 토지를 안 푸는 상황에서 예외의 예외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이 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자가로 규제지역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게 예전 규제 내용이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이게 질문이 난이도가 있죠.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고요. 이게 매수를 하면 기존에 있던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거 아니냐. 답변, 구입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매수를 했어. 그럼 그 세입자 만기 때까지는 그 매수자의 전세 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를 살면서 전세 대출까지 있어. 그래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취득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 기간까지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 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 아파트에 거주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한 시기까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복잡하죠. 말이 복잡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말을 여러 개가 중첩이 돼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정에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고요. 5월 9일이니까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여유 있다 생각했는데 토지를 넉넉 잡고 5월 9일이 아니라 역산해서 4월 9일까지 구청 주택과에 토지가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4월 9일 전인 그럼 거의 3월 달 안에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날이 지나고 나면 2월은 이번에 거의 다 갔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3월인데
이 3월 한 달 동안 이제 엄청나게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4월 9일쯤 되면 4월 중순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2월 중순부터 3월, 4월 2달 남은 겁니다. 2달 동안 모든 정리가 다 끝나서 무주택을 만드실 분들은 만드시고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 그냥 매수가 아니라 이제 토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2달 남은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시장이 열렸습니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2개월 남은 겁니다. 지금 2개월 동안 이 모든 작업이 다 끝나야 돼요. 여기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4월 초까지 무주택을 만들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주택자 물건 중에서 6개월 미만 남은 물건 이런 거를 찾으셔서 아마 다른 기회를 또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일정이 예상했던 3개월이 아니라 2달이다. 그리고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급박하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2+2. 그럼 이제 세입자가 2년을 살고 다시 플러스 2년을 살 때 요 2달 전에 집주인이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럼 2달이 지났어. 한 달밖에 안 남은 물건이야.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달밖에 안 남은 물건들은 세입자가 자동적으로 2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2달 안 남은 물건들은 매수할 때 태거 확인서라든가 이런 다른 보안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꼬일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대출이요. 대출이 초보자분들이 아니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10억 이하는 6억이 대출이 되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6억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2년 뒤에 들어갈 때도 6억이 대출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다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대출이라고 해요. 이거는 잔금 때 매수해서 바로 들어갈 때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안에 들어갈 때 받는 대출을 그냥 일반 신규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받는 대출, 그러니까는 2년 뒤에 들어가면 3개월 뒤잖아요. 그때 받는 대출은 이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작년에 6.27 대책에서 규제가 걸려갖고 1억밖에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규제 대책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이런 개념의 세입자 퇴거 자금이 1억밖에 대출이 안 돼. 1억. 그래서 세입자가 나갈 때 1억 대출 받아서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갭투자 시장이 열린 거 아니냐? 갭투자 시장이 열렸어요. 전세 끼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조정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세입자가 막 7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 10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 2년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자기가 그때까지 이 세입자 전세금을 다 모아서 현금으로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간과한 부분이라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완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나와서 계속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 번 읽어야지 그나마 작년에 대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방송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개인 사정마다 다 달라요, 지금 이게. 그렇게 얽혀 있어갖고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게 본인 상황에 맞게 이 규정들을 잘 숙지하셔야 이번에 좋은 기회가 열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하게 꼬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요. 새로운 업데이트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계속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면서 정부 발표를 따라오면서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